네,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어제 다 안 좋았고 중국 증시의 또 악영향을 또 우리 증시가 받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중국 경기 이번엔 다를까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는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중국의 이런 입지에 대한 변화부터 좀 잡아주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제일 좀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요.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비중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좀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역이거든요. 바로 이제 무역인데, 무역 같은 경우에 지금 좀 해보면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었고요. 예전보다는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역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무역 자체가 좀 감소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교역 상대국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의 감소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국으로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포인트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좀 다소간의 아쉬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도 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에 대한 영향력.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돈을 벌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존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영향력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존도 자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이제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국 이런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국의 제품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의존도, 영향력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교역 각국에서 탑3 안에 중국이 항상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무역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순위 자체는 탑3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의존도는 줄어들었지만은 영향력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서두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많은 정책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부분은 가장 큰 포인트가 결국 이제 아직까지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은 양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양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해가 3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기점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양회에서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PB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투명해지긴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기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도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가 됐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양회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좀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HD건설기계 그리고 하나솔루션입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심플한데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건설 투자에 대해서, 건설 개발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건설기계 업종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최근에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HD건설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접근 가능한 포인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금리가 낮춰졌잖아요. 금리가 낮춰졌기 때문에,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열어놓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지금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좀 악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춰지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잘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포인트를 접근을 할 때는 시계열을 조금 더 넓게 놓고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이 올해 3차례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 아닌 거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포인트를 놓고 좀 얘기를 해본다면 결국 이제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자잘자잘하게 좀 질문 좀 드리자면, 이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보다는 이제 해외 사업 쪽에 비중이 큰 회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결국 국내 건설 시장이 이제 저희가 보통 캐시카우 깔고 가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해외에서 얼마나 더 이제 많이 이 사업을 넓힐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말고도 미국 대선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결국에는 신재생 쪽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신재생 혹은 이제 저희가 전기차 이런 이제 2차 전지 파트 A에서 생각을 할 때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가장 큰 이제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라든지, 그래서 태양광이 조금 더 사업이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걱정도 일정에 맞춰서 잘 차례차례 겪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